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훈쌤의 깨알 강의가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차 방식 활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가격에 관련된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 수에 관련된 유형, 일단 이번 시간에 이 두 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유형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가격에 관련된 유형과 수에 관련된 유형, 이것에 대해서 먼저 기본 지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격에 관련된 유형은 일단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있어요. 일단 가격에서는 단어가 새로 나오는데 원가, 정가, 판매가, 이익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각각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네, 원가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필을 판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연필 있어요. 연필을 파는데 이거를 연필을 만드는데 총 생산 비용이 500원이 들었다고 해요. 자, 500원이 들었는데 만드는데 500원 들었다고 해서 500원에 팔면 남는 게 전혀 없죠.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500원에 여러분들이 이익을 붙여서 파는 게 바로 정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가를 내가 200원의 이익을 남기겠다 하면 700원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가대로 팔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정가를 할인을 한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원을 할인을 해서 600원에 판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판매가예요. 판매가는 이제 실제로 파는 가격이겠죠? 네. 그래서 근데 이 이익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판매한 가격에서 원가를 빼면 내가 순수하게 남는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익은 판매가 마이너스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가는 정가가 그대로 될 수도 있고요. 정가에 할인을 한 가격이 판매가가 보통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원가가 무엇이고 정가, 판매가, 이익 이게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알아두셔야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 편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수에 관련된 거예요. 수에 관련된 건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연속한 수에 관한 거. 연속한 수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첫 수를 x로 두고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3, 4, 5, 5, 6, 7 이런 식으로 연속한 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연속한 수의 뭐 총합이 얼마다 하면 이거 각각을 다 더해주면 더해줘서 1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총합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속한 짝수와 홀수는 똑같은데 짝수는 예를 들어서 2, 4, 6, 8 이렇게 가니까 2씩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홀수는 3, 5, 7, 9 이렇게 해서 또 2씩 차이가 나서 그래서 x 플러스 2, 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첫 수를 x로 주지 않고 가운데 수를 x로 줘서 x-1,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지막 수를 x로 줘서 x-1, x-2 이런 식으로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둘 수 있다는 걸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이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이따 이거는 한번 예제를 풀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가격에 관련된 유형에 대해서 한번 예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퀘스천. 철수는 원가에 1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물건이 잘 팔리지 않았어요. 아유, 잘 안 팔렸나봐요. 그래서 정가에서 200원을 할인했더니 개당 500원의 이득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상품의 원가는 얼마일까요? 라고 묻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원가니까 원가를 한번 x로 나오도록 합시다. 그러면 지금 일단 이익은 판매가 마이너스 원가겠죠. 그 다음에 정가는 원가 곱하기 더하기 원가 곱하기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 10% 이득을 붙였다고 했으니까 100분의 10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판매가는 현재 정가에서 200원을 할인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가 마이너스 2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x로 나타내서 표시를 해보면 일단 정가부터 표시를 해볼게요. 정가는 x 더하기 x 곱하기 100분의 10이 되어서는 x 곱하기 100분의 110이 되겠네요.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 판매가는 이 정가 x 곱하기 100분의 110 빼기 200원이 되겠죠. 그래서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게 이득이니까 판매가에서 원가를 한번 빼봅시다. 이걸 10분의 그냥 11x라고 할게요. 10분의 11x 마이너스 200에서 원가를 x를 빼면 나머지 이득 500원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1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차 방정식 한번 풀어봐야겠죠? 그럼 x끼리 정리를 하면 10분의 1 x가 되고 이걸 넘기면 700원이 되겠네요. 200을 500으로 넘기면. 따라서 x는 7,000원, 즉 원가가 7,000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익, 판매가, 원가, 정가 이 사이의 관계들만 알면 그대로 문제 주어져 있는 걸 이제 식을 나타내면 금방 풀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푸시는지 아셨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수에 관련된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연속하는 자연수에 대한 문제예요. 연속하는 자연수에 대한 문제. 그래서 퀘스천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 51일 때 세 홀수 중 가장 작은 수는 무엇이냐 라고 했어요. 물론 가장 작은 수를 x로 줄 수도 있고 가운데 수를 x로 줄 수도 있고 마지막 제일 큰 수를 x로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구하라고 한 게 가장 작은 수기 때문에 가장 작은 수를 x로 넣읍시다. 자, 그러면 연속한 세 홀수는 x 플러스 2, x 플러스 4가 되겠죠? 네. 근데 이 세 홀수의 합이 51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x 더하기 x 플러스 2 더하기 x 플러스 4는 5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정리해보면 3x 더하기 6은 51이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3x는 4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x는 15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맞는지 검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5, 17, 19가 있는데 15와 17을 더하면 32가 되고 이 두 개를 더하면 51이 돼서 맞다는 거 답이 정답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 나이에 대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현재 철수 아버지의 나이는 42세, 철수의 나이는 12세예요. 자, 철수 아버지의 나이가 철수 나이의 2배가 되는 것은 몇 년 뒤일까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면 자, 현재 철수의 나이 12세, 현재 아버지 나이 42세. 그러면 몇 년 뒤라고 했으니까 x년 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x년 뒤에는 철수는 12 더하기 x살, 그 다음에 아버지는 42 더하기 x살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x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가 철수 나이의 2배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철수의 나이의 2배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식을 세우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식을 풀어보면 24 더하기 2x는 42 더하기 x가 되어서 x를 좌변으로 넘기고 상수항을 우변으로 넘기면 x는 42 마이너스 24, 즉 x는 18년 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18년 후에 철수의 아버지의 나이가 철수의 나이의 2배가 되는 해인 거예요. 자, 아시겠죠? 이렇게 이번 강의에서는 가격에 관련된 내용과 수에 관련된 문제 가장 대표적인 그 두 문제를 풀어봤어요. 하지만 뭐 응용될 수 있는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자, 여러분들이 많은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셔서 시험 때 실수하지 않으시고 또 어떤 걸 x로 놓고 어떻게 식을 도출해내는지 그거에 대한 감을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습 많이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